자, 1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25마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3마리의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의 경기를 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단 타이머가 없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없고요. 한 번 경기를 할 때 5마리씩 달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25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개의 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조로 나누고요. 각 조에 이제 5마리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5번의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별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5번 나오죠. 그리고 자, 이제 각 조의 1위들이 이제 선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경기를 더 합니다. 자, 편의상 선생님이 그냥 A, B, C, D, E조의 각각의 이제 그 1등 말들이 경기를 했을 때의 순위를 그냥 가상 순위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6번, 한 번이 추가돼서 이제 6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번의 경기에서 1, 2, 3, 4, 5등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이 6번 딱 해서 여기 1, 2, 3등 말이 여기 가장 빠른 3마리의 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선 우리 여기 조별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빠른 3말이 이 A조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A조의 1위하고 그리고 B조의 1, 2위가 그 다음 빠르기의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한 번의 경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1위는 결정이 난 거죠. 가장 빠른 말은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7번째 경기에서 어떤 말들이 경기를 해야 되느냐? 자, A조에 2위하고 3위를 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조의 2위, A조의 3위가 7번째 경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B조의 1위와 2위가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조의 1위였던 말이 가장 빠르고 B조의 1, 2위 이렇게 또 가장 빠른 3마리의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위, 2위 그리고 C조의 1위 말이 마지막 7번째 경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마리의 말들이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번의 경기를 통해서 가장 빠른 3마리의 말을 찾아낼 수 있느냐? 7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에서 동그라미와 네모의 관계식을 찾고 네모가 73일 때 동그라미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네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동그라미가 1일 때 네모가 3이고요. 2일 때 8이고 3일 때 13.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네모가 얼마씩 커져가는지 한번 볼게요. 5씩 커지고 있죠. 규칙적으로 5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경우는 이제 1씩 커져가고 있고요. 그럼 일단은 이 동그라미에 5배를 해볼게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2를 써본다면 1의 5배를 하는 거죠. 그럼 얼마일까요? 5죠. 그런데 네모가 지금 3이란 말이에요. 그럼 3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2를 빼주면 되겠는데요? 그럼 3이 나와요. 그렇다면 2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일 때 곱하기 5를 하고 여기에서 똑같이 2를 빼면 8이 나오는군요. 그죠? 자, 하나 더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3에 5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를 빼게 되면 15 빼기 2니까 13이 나오는군요. 규칙을 찾았어요. 규칙은 동그라미에 5배를 한 다음 2를 빼주시면 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네모가 73일 때 동그라미 값을 구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동그라미에 5를 곱하고 2를 뺐더니 얼마가 73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동그라미를 구하겠습니다. 73에다가 뺐던 수 다시 더해 주셔야겠죠. 더하기 2를 하시고 여기를 다시 5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더하시면 75고요.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5라는 결과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에 1과 가장 가까운 분수는 어느 것인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과 가장 가까운 수니까요. 1과의 차를 구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8분의 7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8분의 7을 해보시면 되겠죠?
8분의 1입니다. 자, 7분의 8은요. 7분의 8에서 2를 빼주시면 되죠. 7분의 1의 차를 구할 수 있겠고요. 자, 10분의 9는 1 빼기 10분의 9. 그러면 10분의 1의 차가 나오고 11분의 10이 있죠. 그러면 1 빼기 11분의 10. 11분의 1의 차. 자, 10분의 11입니다. 10분의 11 빼기 1이죠. 그러면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단위 분수들 5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가 가장 적은 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나와 있는 단위 분수들 중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입니다. 그럼 분모가 제일 큰 수가 여기 있네요. 11분의 1. 그죠? 자, 그래서 1과 가장 가까운 분수는 바로 누구다? 11분의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분의 10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어느 사람이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50원짜리 우표 몇 장과 20원짜리 우표를 50원짜리 우표의 5배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80원짜리 우표로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체국 직원이 이 사람에게 줄 우표의 가격과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50원짜리 우표가 있잖아요. 이 50원짜리 우표를 몇 장이라고 할까? A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0원짜리 우표를 볼게요. 20원짜리 우표는 그럼 몇 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0원짜리 우표의 5배로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 곱하기 5 하시면 되죠. 이것을 5A장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기호 생략된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80원짜리 우표로 달라 그랬어요. 그럼 80원짜리 우표는 어떻게 쓰지?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쓸게요. B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럼 50원짜리 우표는 모두 얼마일까요? 50원짜리 우표는 A장이니까 50A1이 될 겁니다. 50A. 자, 20원짜리 우표는 총 얼마일까요? 20 곱하기 5A니까요. 100A1이 될 것이고 80원짜리 우표는 80B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들을 모두 더하면 1,000원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 50A, 100A 얘네들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A1이 되고 여기에 80B를 더하면 1,000원이 돼야 되죠. 우리 양변을 10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50은 10으로 나누면 15가 되죠? 15A, 얘는 8B. 얼마가 될까? 100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결과가 100이잖아요. 15와 어떤 수를 곱한 수, 그리고 8과 또 다른 어떤 수를 곱한 그 값을 더했을 때 100이라는 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15는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될까요? 짝수가 와야 됩니다. 짝수. 자, 그러면 뭐 가장 작은 짝수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A가 2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5 곱하기 2 더하기 8 곱하기 B가 이제 100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곱해주시면 얼마예요? 30이죠. 그럼 8 곱하기 B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70이 되어야 100이 되잖아요. 그런데 8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7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는 아니구나. 자, 그럼 또 다른 짝수를 넣어보는 겁니다. 이번엔 누구 넣어볼까요? 4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15 곱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B. 얘가 이제 100이 되면 되는데 자, 15 곱하기 4 하면 60이죠. 자, 더하기.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 40이 되어야 되는데 40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쵸? B 자리에 5가 들어가면 40이 됩니다. 찾았네요.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A는 얼마예요? 4였죠. B는 5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우체국 직원이 내줄 우표의 가격과 이제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0원짜리는 이제 몇 장을 사면 되겠습니까? 4장. 사는 게 아니라 내줘야 되는 거죠. 50원짜리는 4장. 그리고 80원짜리는 몇 장이에요? 5장이 되죠. 그리고 20원짜리 우표는 곱하시면 되죠.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수 그리고 토탈 금액 1,000원을 이와 같이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4를 4개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1 더하기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1과 같이 순서만 바뀐 것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7을 4개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서로 다른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선 7 하나를 딱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수의 합으로 7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6이 있고요. 2 더하기 5가 있고 3 더하기 4가 있습니다. 근데 4 더하기 하게 되면 위와 중복되죠. 그래서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자, 이제 세 수의 합으로 7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5가 있죠. 자,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있고요. 다음 1 더하기 3 더하기 3이 있고 자, 1은 이제 등장하면 안 되겠네요.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이제 네 수의 합으로 7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있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7 하나 그리고 두 수의 합 세 가지 다음 세 수의 합은 네 가지 네 수의 합은 세 가지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7, 11가지가 나오겠네요. 11가지 방법이다 라고 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18개의 성냥개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배열하면 크고 작은 정삼각형이 모두 13개가 만들어집니다. 정삼각형의 개수가 가장 적게 되도록 2개의 성냥개비를 옮겨 놓을 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단, 옮긴 후에도 모든 성냥개비는 어떤 정삼각형이 변이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성냥개비를 내가 이제 다른 데 옮겼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선 정삼각형의 개수가 가장 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없애는데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쨌든 내가 드러낸 성냥개비가 또 다른 삼각형이 변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더 적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쪽에 성냥개비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놨죠. 그 다음 이렇게 없애고 새로이. 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2개의 삼각형이 사라지고 1개의 삼각형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삼각형의 개수는 줄어든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2개의 삼각형을 무너뜨리고 하나를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 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남겨진 정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모두 이제 8개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8개.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아래 그림과 같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으로 놓인 바둑돌이 모두 81개일 때 흰 바둑돌은 모두 몇 개 놓여져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흰 바둑돌의 개수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바둑돌이 이제 놓여져 있는 모양을 보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놓여진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 81개가 있다고 하니까 가로, 세로 몇 개씩 놓여져 있을까요? 9개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9, 9, 81개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흰 돌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세요. 일단 짝수줄에 흰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흰 돌의 개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첫 번째 이 녀석이죠. 2 더하기 1 이렇게 쓸게요. 2 더하기 1 됐나요? 자, 그 다음 짝수가 4잖아요. 4 더하기 3개입니다. 4 더하기 3개. 느낌이 이제 오시죠? 그럼 그 다음은 몇 개가 될까요? 그 다음 짝수가 6이잖아요. 그럼 6 더하기 5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짝수는 8이겠죠. 그래서 8 더하기 7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10인데
우리는 이제 81개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그치는 거죠. 이들을 모두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더해볼까요? 3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5가 되고요. 10 더하기 25가 26이 되겠네요. 그러면 36개라는 흰 바둑돌의 개수를 이와 같이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2022명의 사람들이 모여 원을 만들어 앉았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은 진실만을 말하고요. 또 몇 명은 거짓말만 한대요. 이 모임의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좌우에 앉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모임에서 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최대 A명 그리고 최소 B명이라고 할 때 A 빼기 B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둘러 앉잖아요.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앉는 거죠. 이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양옆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퐁당퐁당 앉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은 거짓을 말하고 반은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2022를 반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11명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적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어떻게 앉을 수 있느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2명을 끼워 앉힐게요. 그리고 진실, 거짓, 거짓, 진실. 자, 이렇게 둘러 앉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양쪽에 어때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나 한쪽은 거짓을 말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경우는 이렇게 앉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될 수 있겠죠? 진실, 거짓, 거짓.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요 묶음수가 몇 묶음 나오는지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경우는 2022를 3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3, 6, 18, 3, 7, 21, 3, 4, 12, 674명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치면 안 되겠죠. A 빼기 B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A가 1011이고요. B가 674니까 빼주시면 337명이라는 값을 이와 같이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전판에 15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들 중에서 5개는 빨간색, 그리고 4개는 주황색, 3개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나머지 3개는 초록, 파랑, 보라색으로 칠을 하려고 한대요. 같은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점은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고 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조건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색깔의 개수가 이제 틀려요. 그죠? 달라요. 빨간색은 이제 5개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은 5개를 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라고 할게요. 여기는 3개, 노란색, 옐로우죠. 옐로우가 3개네요. 그리고 주황색이 4개고 빨간색이 5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초록, 파랑, 보라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초록색, 뭐 그린 이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은 뭐 블루 요것도 하나. 그다음 보라색은 바이올렛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같은 세로줄과 가로줄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져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먼저 레드의 위치를, 빨강의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5개의 점들이 놓여져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레드를 이렇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반갑게 오렌지가 또 4개예요. 그럼 요 아랫줄에 오렌지를 칠하는 거죠. 옐로우는 이제 3개입니다. 그러면 옐로우를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로하고 세로줄에 다 다른 색이 지금 칠해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3점이 남았는데, 자, 여기는 각각 이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이 칠해져야 돼요. 사실 결국 이 문제는요, 요 3점에 이 색들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요 자리를 우리 A, B, C 자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 자리에 그린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면 BC 자리에 누구 칠할 수 있을까요? 블루, 바이올렛. 그리고 또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바이올렛, 블루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린을 A 자리에 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2가지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블루를 A 자리에 칠했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그린이랑 바이올렛 바꾸면 또 되겠죠? 이렇게. 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할게요. A 자리에 바이올렛이 칠해진다면 그린, 그리고 블루, 여기는 블루, 그린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됩니까? 6가지가 되겠죠. 위에 이렇게 이제 레드, 오렌지, 옐로우 자리는 그냥 고정이고요. 요 3가지 색깔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가지 방법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크기가 다른 2개의 원이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의 크기는 작은 원의 크기의 2분의 1이고 작은 원과 큰 원의 크기의 합의 6분의 1입니다. 작은 원의 크기를 1이라고 할 때 큰 원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큰 원이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이 있는데 겹쳐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겹친 부분의 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작은 원의 크기의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겹친 부분이 작은 원의 크기의 2분의 1이다. 작은 원의 크기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겹친 부분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작은 원과 큰 원의 크기의 합의 6분의 1입니다. 뭐가요? 겹쳐진 부분이에요. 그죠? 겹쳐진 부분을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원과 큰 원 크기의 합의 6분의 1이다. 그러면 큰 원의 크기를 우리 뭐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더하기 A죠. 이거의 합의 6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6분의 1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겹친 부분을 2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고 1 더하기 A 곱하기 6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어때요? 같은 크기를 지금 설명한 거죠. 자,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A 곱하기 6분의 1은 뭐와 같다?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6분의 1은 6분의 1이죠. 더하기 6분의 1A. 이것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자, 이제 이항을 할게요. 6분의 1A는 2분의 1 빼기 6분의 1 하시면 되죠. 이거 통분하시면 6분의 3이잖아요. 자, 빼주시면 얼만가요? 얘가 6분의 2가 되고 약분도 해주시면 3분의 1이 됩니다. 즉 6분의 1A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제 A를 구할게요. A는 3분의 1 나누기 6분의 1이니까요. 곱하기 6을 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일까? 네,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네요. 큰 원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큰 원의 크기는 2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기억과 니은은 한 자리 짝수입니다. 한 자리 짝수. 그리고 가로줄에 놓인 3개의 숫자를 3자리 자연수로 생각하고 3자리 자연수 4개를 모두 더한 값을 9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5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억과 니은의 값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가로줄에 1, 5, 9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159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159. 아래는 260. 그 아래는 370 기억. 그리고 480 니은 이렇게 보겠다. 자, 이 4개의 수를 다 더해서 9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5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요. 우리 여러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실 거잖아요. 해보셨겠죠? 자, 우선 이 두 수의 합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더해보자. 9가 되고요. 1이 되고 얘는 4가 됩니다. 419.
이 419를 9로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419 나누기 9. 그러면 9, 4, 36이 되고요. 59죠? 96, 54가 됩니다. 나머지가 어머나 5가 딱 되네요. 너무 반갑죠? 자, 그렇다면 370 기억과 480 니은이 이제 뭐가 되면 될까요? 9의 배수가 되면 돼요. 이미 나머지 5는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두 수는 어떤 수가 돼야 된다? 얘네들이 9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9의 배수 판정법. 9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9의 배수인 수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을 더한 값이 이제 9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할 수 있는 애들을 더해볼게요. 자, 기억 더하기 니은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직 뭔지 모르니까요. 자, 더하시면 이제 받아올림 될 것이고 5가 되겠네요. 8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 8 더하기 5 더하기 기억 더하기 니은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9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8 더하기 5는 얼마인가요? 8하고 5를 먼저 더해보시면 13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과 니은의 합이 9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9의 배수 누굴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18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죠? 5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5가.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9의 배수가 얼마예요? 27이죠. 27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되죠? 14가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은 안 되죠. 그죠? 한 자리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건이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냐면 한 자리 짝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5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이 두 개가 다 짝수여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14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 14를 가지고 짝수 두 개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8이 되고 6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14가 되죠. 자, 그런데 기억이 8인지 니은이 8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8이라면 니은은 6이 되고, 그죠? 기억이 6이라면 그때 니은은 8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답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이제 길기 때문에 문제의 중간중간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찾아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어느 날 거북이가 토끼에게 누가 더 빠른지 경주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총 2km 떨어진 결승선을 2km. 자, 먼저 통과하는 동물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고 심판을 보기로 한 코끼리는 속력이 좀 더 빠른 토끼에게 거북이가 출발한 지 10분 후 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북이가 10분 먼저 출발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경주에 자신 있는 토끼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요. 거북이와 토끼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분속 10m의 빠르기로 달리는 거북이는 이 거북이의 빠르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속 10m라고 했고요. 자, 열심히 달렸어요. 거북이보다 2배 빠른 토끼는 토끼의 속력도 알려줬습니다. 2배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분속 20m가 되는 거죠. 20m per 분. 자, 약속대로 거북이가 출발한 지 10분 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토끼는 열심히 달려서 앞서간 거북이를 따라잡았어요. 자, 결승선을 남겨놓고 거북이를 얕잡아본 토끼는 중간에 잠자야죠. 그죠? 잠을 잤습니다. 꿀잠 자고 일어난 토끼는 느긋하게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거북이는 토끼보다 10분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10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만약에 토끼가 열심히 이제 달렸다면 당연히 더 먼저 빠르게 도착을 했겠지만 중간에 낮잠을 굉장히 오래 잔 것 같아요. 10분 후에, 그쵸? 10분 후에 토끼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북이랑 토끼가 사용한 시간은 똑같은 거죠. 10분 후에 들어왔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총 달려야 되는 거리가 2km예요. 그런데 분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를 2000m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력을 알려줬죠. 거북이의 속력은 10m per 분, 분속 10m. 그리고 토끼도 알려줬어요. 간접적으로 2배라고 했으니까 20m per 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북이가 얼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북이는요.
속력이 10이잖아요. 2000m를 달렸어요. 속력분의 거리, 그죠? 얼마입니까? 200분을 사용을 했구나. 그럼 토끼도 똑같이 200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토끼가 자지 않았다면 얼만큼의 시간을 쓸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20분의 20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예요? 100이죠, 100. 100분. 그러니까 토끼가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100분 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분이 걸린 거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시간을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토끼가 200분 만에 들어왔지만 원래대로라면 100분 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낮잠을 잔 시간은 무려 10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네요. 정답은 100분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만나러 갑니다. 지영이네 가족은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대여하기 위해 렌트카 매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A자동차는 30리터로 510km를 달리고요. B자동차는 25리터로 475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어느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연비가 더 좋은지 구해보세요. 단 연비는 자동차의 단위 연료당 주행거리의 비율 1리터당 이제 몇 킬로미터를 달리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A자동차를 볼게요. A자동차는 30리터로 얼만큼을 달려요? 510km를 달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구해보셔야겠죠. 1리터로 얼마를 달릴 수 있을까요? 510을 3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3, 1은 3 하고 3, 7, 21, 17km를 달리네요. 그죠? 자, 그리고 B자동차를 보겠습니다. B자동차는 25리터로 475km를 달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1리터를 넣고 달릴 수 있는 거리. 25분의 475. 자, 400에 100에 4번 들어가니까 일단은 16번 들어가고 3번 추가. 그러면 19k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느 자동차가 더 연비가 좋은 것일까요? 네, B자동차가 연비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자동차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있는 점 가나다라 마에 대하여 시계 방향으로 원을 따라갈 때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을 따라갈 때 가와 나 사이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구간의 그 길이에 해당되는 문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A 센티미터, B, C, D, E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볼게요. 가에서 나다를 지나 라까지 간 길이가 14cm이다. 라까지면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A, B, C의 합이 14다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나에서 다 라를 지나 마까지 간 길이가 10이다라고 했습니다. 마까지. 그럼 B, C, D. B, C, D의 합이 10이다. 자, 이번엔 다에서 출발합니다. 라마를 지나 가까지 간 길이가 11이다. 그러면 C, D, E 11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라에서 마, 가를 지나 나까지 간 길이가 12다 라고 했습니다. D, E, A D, E, A 12.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마에서 가나를 지나 다까지 간 길이가 1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E, A, B가 되겠죠? 얘가 13이다. 자,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의 합을 좀 구해 볼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A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B도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세 개가 있어요. 지금 A, B, C, D, E가 각각 세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 더하기 B, C, D, E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다섯 개의 수들의 합을 구한 다음 셋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바로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하시면 25가 되고요. 여기는 21, 35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60입니다. 나누기 3 하시면 얼마다? 2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A, B, C, D, E의 합이 2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가와 나 사이의 길이거든요. 이 A를 구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D, E, A의 합이 12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20에서 D, E, A의 합을 빼서 B, C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죠. 20 빼기 얼마? 12를 하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8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애가 누굽니까? B 더하기 C의 합이 8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B, C의 합이 14니까요. 이 A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에서 B 플러스 C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합이 14니까 여기에서 8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빼면 얼마인가요? 예,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의 길이, 가와 나 사이의 길이는 6cm다 라고 정답을 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삼각형 미음, 비읍, 시옷의 넓이를 구하여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근데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높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1로 놓도록 할게요. 1. 높이를 1로 보겠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9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 나누기 2란 말이죠. 얼마죠? 예,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9고 삼각형의 넓이는 6이에요. 자, 문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거든요. 자, 기준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9분의 6이 되고 약분해 주셔야겠죠? 3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은 3분의 2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수빈이는 걸어서 가면 1분에 100m를 갈 수 있고 뛰어서 가면 1분에 150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수빈이가 집에서 학교로 뛰어서 가는 것이 걸어서 가는 것보다 15분 적게 걸린다고 할 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속력을 주었죠. 걷는 경우 걷기 100m라고 했죠. 100m per 분. 그 다음 뛰어갈 때 뛰기 150m로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요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미터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차를 주었기 때문에 시간의 차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시간은 걸었을 때 더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걸어서 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신다면 100분의 X.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150분의 X가 되겠죠. 이 시간의 차가 얼마다? 15분이다. 이렇게 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양변에 300을 곱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300. 자, 그러면 여기는 3X가 되죠? 여기는 2X가 됩니다. 자, 곱하시면 4,500이 되겠네요. 빼주시면 얼마예요? X. X는 그대로 얼마다? 4,50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4,500m예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문제에 따라서는 몇 킬로미터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마지막에 물어보는 단위까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0cm인 원 안에 직사각형을 그린 후 이 직사각형의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중점을 연결하여 그린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몇 cm인지 구해보자 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우선 주어진 조건은요. 길이는 반지름 하나를 주었습니다. 10cm라고 했고요. 여기서 우리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얘가 이제 지름이 될 텐데요. 반지름이 10cm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10cm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안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평행.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다? 10cm가 된다. 그리고 지금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조선을 똑같이 그려보면 역시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길이도 10cm가 됩니다. 얘도 어때요? 10cm겠죠. 이 길이도 10cm. 다 구했습니다. 바로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이 10cm인 말은 뭐가 되겠네요. 그래서 40cm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이가 9m인 화물차 두 대가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길이가 3m인 승용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길이가 3m인 승용차가 추월선에서 첫 번째 화물차를 추월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추월하는 데 걸린 시간은 6초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두 번째 화물차를 완전히 추월하는 데 30초가 걸렸다면 두 대의 화물차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단 두 대의 자동차 사이의 간격은 앞차의 뒷끝과 뒷차의 앞끝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볼게요. 얘를 이제 화물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화물차예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얘를 좀 길게 그렸네요. 이렇게 됐죠? 이 화물차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9m라고 했어요. 9m. 여기도 9m가 되겠죠? 승용차의 길이는 이제 3m인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승용차가 추월선에서 첫 번째 화물차를 추월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추월하는 데 걸린 시간은 6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승용차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추월을 할 거예요. 그럼 완전히 추월을 한다라는 것은 이 화물차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앞바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달려야 돼요. 얼만큼을 달린 걸까요? 이 길이는. 9m에 승용차 길이가 3m니까요. 3m를 추가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총 12m를 달린 거죠. 12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6초다라고 했습니다. 6초가 걸렸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2m를 6초에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1초엔 몇 미터를 갈까요? 2m를 달린다라는 거죠. 1초에 2m.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볼게요. 다시 두 번째 화물차를 완전히 추월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겠죠. 완전히 추월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뚝. 완전히 추월하려면 이렇게 지나쳐야 돼요. 3m. 이만큼을 달려야 되는 거죠. 이만큼을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30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1초에 2m를 달리는데 30초가 걸렸단 말이죠. 그럼 얼마일까요? 60m를 달린 겁니다. 60m. 그러니까 이 거리가 바로 60m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두 대의 화물차 사이의 간격을 구해야 하는데 그 간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차의 뒷끝과 앞차의 뒷끝이면 여기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추월하고 있잖아요. 자, 요 끝과 그리고 뒤차의 앞끝 사이 여기까지죠. 여기가 간격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전체 길이가 60인데 자, 여기에서 얼마 빼야 될까요? 12m를 빼주셔야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48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m니까요. 이걸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을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48에 얼마를 3을 추가로 더해주시면 돼요. 5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간격의 거리는 얼마다? 51m다.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하기가 좀 편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그림을 좀 그려서 조건들을 정리하며 해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1m입니다. 19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동수는 잠결에 거울 속에 비친 시계를 보니 다음 그림과 같았습니다. 동수는 너무 이른 시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가 얼마 후에 잠을 깨어보니 9시였대요. 동수가 더 잔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계는 거울에 비쳤기 때문에 반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1, 10, 9, 8, 7, 6,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몇 시 몇 분인가요? 눈을 딱 떠보니까 7시 25분이네요. 그죠? 7시 25분. 자, 다시 잠들었다가 깬 시각이 9시입니다. 그럼 이제 9시에서 7시 25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35분. 1시간 35분이네요. 60 더하기 35. 그러면 95분이라는 정답을 가볍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리가 400ml인 컵 A와 900ml인 컵 B가 있습니다. 두 컵 A, B를 이용해서 드리가 2리터 300ml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물을 채우는 방법을 서술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조건을 좀 정리해 볼게요. A는 400ml, 그리고 B는 900ml. 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2리터 300ml를 채우셔야 됩니다. 자, 편의상 그냥 2300ml라고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뭐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선은 이 둘을 더하시면 1300이 되죠. 그러니까 400 더하기 900을 해서 1300을 먼저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0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 1000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900에서 400을 빼면 500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1300을 더해주시면 2300ml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900ml를 두 번 더하면 얼마가 되죠? 1800이 되죠. 우리 2300을 만들어야 되니까 500ml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그 500은 아까 위에서 했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900 곱하기 2에서 에다가 900 빼기 400을 더해 주시면 여기는 1800 더하기 500이 되므로 얼마다? 2300을 만들어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